안녕하세요. 압축일기 39번째입니다. 네, 지난번 질문하는 부모가 아이를 살린다라는 하브루타 대화법에 대한 책에 이어서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책은 소아정신과 신의진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. 2010년 책인데 이 책에도 지금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대화법이 좀 일부분 나와 있고, 이 책에는 0세부터 사춘기 아이까지, 그리고 사춘기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까지 해서 좀 전 세대에 걸쳐서 아이의 전체 성장기에 대해서 모두 나와 있는 책인데, 저희 아이들은 2010년생이고요.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쌍둥이 여자아이 2명입니다.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이 신희진 선생님의 책들을 좀 요 당시에 2008년, 2009년, 2010년에 나온 책들을 좀 열심히 읽었는데요.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, 이 책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. 이거는 아이보다 더 아픈 엄마들을 위한 책이고요. 이분이 소아심리학과에서 이제 조금 아픈 아이들, 좀 성장이 느린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을 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보면 막상 발달이 좀 느리거나 좀 너무 산만하거나 그런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아픈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위주가 된 그런 내용이 이제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, 이런 책이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라는 책이 있어서, 이 책은 또 아이마다 어떤 우리가 공부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인지 능력 등이 다 이렇게 발현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, 왜 누군가는 말을 좀 빨리 배우기도 하고 누구는 좀 늦게 배우기도 하고 한글도 좀 늦게 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5살인데 이미 한글을 좀 이미 알아서 깨우치는 그런 아이도 있고, 이런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왜 어떤 범위에서 왜 5살에서 8살 사이에 어떤 기능이 발달했을 때 이제 이런 기준이 느리게 크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꼭 내 아이가 빨리 어떤 인지 능력이 보인다고 해서 어쨌든 아이마다 그런 격차가 있다. 왜 이런 책이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이고요. 이 신희진 박사님은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조금 어려운 아이예요. 그러니까 기질이 좀 예민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좀 이런 아이여서 굉장히 좀 키우기가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엄마 입장에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면, 둘째는 또 너무 이렇게 센스도 있고 좀 알아서 착착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큰아이를 키울 때 힘들었던 거를 둘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좀 보상을 받았다,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, 오히려 그러면서 둘째에게 약간 영재 아이 같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아이가 너무 그런 엄마의 기대와 약간 프레셔를 받다 보니까, 이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조금 또 거기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좀 이 아이만의 속도를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다,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신희진 박사님의 이전 책들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아이와 대화법 관련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 책들을 봤던 기억이 나서 좀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. 이제 여기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, 아이들을 독립시킬 준비를 해라. 이제 저희 아이들 고등학생 되고 좀 이제 점점 커갈수록 엄마들이 약간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느끼기 시작하잖아요. 아이가 방문 닫고 들어가거나 왜 그럴 때 그런 허전함들 느끼고 할 텐데, 왜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정말 나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도 들고 이제 잘 키우고 싶고, 우선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18년 듀티라는 데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현타 왔습니다. 이제 18년 동안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구나. 그런데 또 신생아 갓난 아기는 24시간 듀티잖아요. 식사 시간도 보장이 안 되고 퇴근 없고 휴게 시간 없고 휴가 없습니다.
네, 이런 시절을 보내서 이제 나의 모든 걸, 그러니까 심리적으로, 육체적으로 그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엄마가 특히 그 아이의 세상이고 우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너무 좀 환상적인,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지내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일 때 좀 아무래도 뭔가 허전하고, 또 이제 내가 나를 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좀 이런 빈둥지 증후군, 뭔가 허전함,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법에서 그래서 아이를 독립시킬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. 근데 또 요새 전업 자녀라는 말도 있고, 또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해도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왜 저 쫓아내려고 하세요? 약간 이런 반응이어서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원한다면 독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대학을 가고 그러면 아직 학생인 시기이니까 좀 더 그러면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아이의 독립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살더라도 본인의 뭐 집안일은 뭐 본인의 방을 깨끗이 치우거나 뭐 아니면 빨래하고 뭐 먹는 것도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싶은데, 뭐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사춘기 아이들의 이 대화법에서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 책임을 지워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약속을 꼭 해야 돼요? 그거 지키는 거 너무 답답해요.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알겠다.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너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이 책의 에피소드에서는 아이가 이제 제대로 못 일어나서 늦게 학교에 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걸 챙겨가지 못해서 좀 이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다가 이제 해봤더니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나서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,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는 아이의 실패를 훔쳐가지 말아라.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실패해서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똑같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긴 한데,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직접 경험해야 성장을 하는 것도 맞아서 정말 뭐 목숨이 위험하거나 아주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누굴 때리거나 뭐 훔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실패도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부모 외에 조언자를 만들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을 하면 약간 알겠어요 또 이제 약간 속마음으로는 잔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같은 이야기라도 만약에 친구의 부모님 친구네 집에 갔다가 뭐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뭐 아이가 친구 집에 살아 자고 와서는 추어탕을 먹고 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집에서 먹으라고 하면 절대 안 먹었을 텐데 그 집 친구 아버지께서 남자라면 추어탕도 먹을 줄 알아야지, 어른이면 추어탕도 먹을 줄 알아야지,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어탕을 먹고 온 것 같아요. 그렇거나 뭐 엄마 아빠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삼촌 공부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삼촌이 그치 하는 게 좋은데 나도 어릴 때 공부를 좀 안 해서 좀 후회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이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믿을 만한 어른, 그러니까 친구의 부모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삼촌도 좋고 누군가 믿을 만한 어른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 귀에 좀 와닿게 말할 수 있게 이런 주변에 좋은 어른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아이와 대화법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책도 좀 기억이 다시 나서 목차를 좀 뒤적뒤적 해가지고
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으로 좀 이제 내용을 보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네,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. 그리고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. 이 책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남겨봐야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